부서지는 파도, 시원한 바다를 그리고 싶죠. 느낌 있게 펜으로 그리는 법, 뭔가 물감을 쓰지 않고 그냥 펜으로 그리는 법, 요거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요거를 손에만 잘 익히시면 바다의 그 순간을 그 자리에서 아주 빨리 그릴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바다를 펜으로 그리는 방법을 소개할 텐데, 첫 번째 원리부터 한번 가보죠. 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나무 그리기, 구름 그리기, 하늘 그리기, 요 세 가지뿐만 아니라 그림을 펜으로 그리는 이 펜 드로잉에서는 거의 모든 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면 응용되다시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셔야죠.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이 오늘 에게게 또 그 소리 원리니까 해야겠습니다. 먼저 형태를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칭으로 입체감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이 첫 번째 이 원리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는 자, 파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원리, 멀리는 좁게, 가까이는 넓게.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화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수평선입니다. 바다죠. 여기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이고요. 저기 수평선은 멀리 있겠죠. 멀리 있는 곳은 좁게 해칭을 하라는 거죠. 좁게요. 자, 해칭 연습 많이 하시죠? 이 해칭은 간격이 일정해야 하냐고요? 일정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일정하지 않아도 어쩌겠어요? 괜찮습니다. 저 멀리 있는 수평선에서는 굉장히 좁게 갑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이 해칭의 간격은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그렇게 점점 간격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어지죠. 자, 이 원근을 이 해칭으로 표현해 낸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파도를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바다 하면 파도잖아. 이거 원리를 좀 알아야지. 그쵸? 자, 보세요. 파도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이 포말이 일어나는 파도가 있는 반면에 그냥 살짝 이렇게 끝나버리는 파도. 포말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첫 번째 거 이렇게 포말이 일어나는 파도를 앞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번 보는 거죠.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파도를 그릴 때 정면에서 오는 파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파도는 항상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돼서 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니까 적어도 이 아랫부분 여기는요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그림자가 질 수도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보면 파도의 윗선은 뭔가 흔들흔들거릴 겁니다. 자, 아래쪽에 포말은 어떻게 그릴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여기서 또 나와요. 지그재그 선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늘 그리기, 구름 그리기, 나무 그리기, 이 지그재그 선은 계속 나왔습니다. 아니, 파도 그릴 때도 나오다니. 자, 지그재그 선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면을 상상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형태적으로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파도가 치고 여기는 포말이 한 번 더 떨어져서 감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포말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포말의 느낌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어둠의 그림자, 입체를 해칭으로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자, 아랫부분부터 해칭을 줘보겠습니다. 자, 포말의
이 지그재그 선 아래는 아마 햇빛을 못 받아서 매우 어두울 거예요. 천천히 그 부분만 좀 진하게 이렇게 하나씩 메꿔 가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계속 어두울 거예요. 여기도 이 아랫부분도 어두울 겁니다. 천천히요. 어두운 곳은 이렇게 그냥 여러 번 그셔서 까맣게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말려서 내려오는 곳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좀 간격이 넓어지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럼 보세요. 마치 이렇게 감아져서 떨어지는 것 같은 포말의 느낌이 나겠죠. 자, 한번 다시 보면서 아랫부분을 조금 더 새까맣게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어둡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포말의 느낌, 부서지는 파도의 느낌을 내려면 이런 좀 땡땡이 이런 효과를 좀 주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뭐예요? 어두운 곳의 해칭은 어떻게 해요? 좁게, 밝은 곳의 해칭은 넓게. 이런 원리는 여기에도 적용됩니다. 이거는 포말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해? 보세요. 여기가 수평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좁을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러면 좁게 오세요. 좁게 오다가 좀 넓게 풀어주세요. 넓게 왔습니다. 자, 파도가 이렇게 치니까 여기에 파고가 있다고 보시죠. 다시 좁아지죠. 인내심을 갖고 그으셔야 돼요. 파도가 이제 완만해지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요. 널찍하게. 네, 다시 이렇게 파도가 치지요. 아주 극단적으로 정형화시킨 겁니다. 다시 파도가 이렇게 나란히 치지는 않겠죠. 파도가 출렁 이렇게 치는 것 같죠. 예, 마치 아코디언 같은 느낌 나죠. 어두운 곳은 좁게, 밝은 곳은 넓게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잔한 바다 그리기 도화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서해안 같은데 이렇게 고즈넉하게 이게 석양이 노을이 지는 이 바닷가, 파도도 세지도 않아요. 이런 잔잔한 바다, 그냥 앉아있다가 이거 그리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요? 손에 익으면 이거 10분 안에 그립니다. 너무한가? 자, 잔잔한 바다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멀리 있는 것은 좁게, 가까운 것은 넓게 라는 것만 생각으로 좀 하시면 돼요. 자, 멀리 있죠? 네, 끊어도 됩니다. 무슨 우리가 긴 열전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한 번에 다 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끊으세요. 끊는 것도 매력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만 더 쭉 한번 좁게 한번 가보시죠. 이렇게요. 자, 지금부터 보세요. 어느 정도 왔다가 끊습니다. 네, 이만큼 간격을 두고 다시 갑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이렇게 끊었어요. 중간중간에. 자, 이번엔 여기서 끊어 볼게요. 네, 이렇게 끊고 멀리 저쪽에 또 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끊습니다. 네, 끊고 하나 넣고
다시 이어갑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돼요. 자, 미리 그냥 이렇게 시작 부분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도 이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게 감각이에요. 이거 제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이건 느낌이지 뭐. 자, 점점 저는 가까이 올수록 넓어지고 있어요. 간격이. 자, 중간중간에만 살짝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잔잔한 바다를 그릴 때 이런 느낌. 자, 이런 거죠. 바다에 보면 햇빛이나 빛에 이렇게 물비늘, 윤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빛, 이 느낌을 한번 살려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짝짝 전에 우리가 구름 배운 것처럼 요거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해서 하늘까지도 같이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 이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섬이 한쪽에 이렇게 있는 바닷가,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좁게 이제 해칭을 그어오세요. 좀 꿀렁꿀렁 해도 좋습니다.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뭐, 바다라는 게 원래 꿀렁거리잖아. 예, 이렇게 겹쳐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한 것처럼 뭔가 여기에 물비닐 같은 것이 두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요. 살짝씩만 이렇게 끊어만 주시고 가도 아주 느낌 있는 물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파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죠. 여기에 하늘까지 잘 그리면 좋겠죠? 하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뭔가 노을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넓게 이 레벨부터는 좁게 그어주세요. 이런 표현 아주 좋아요. 그죠? 이렇게 갈매기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예,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만 그려도 여러분들의 추억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잔잔한 바다 그리기 두 가지를 해봤어요. 좀 전에는 잔잔한 바다 그리기였다면 지금은 파도가 치는 그런 바다 그리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도 치는 바다 그리기는 총 4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먼저 전체 화면의 한 3분의 2 정도에다가 살짝 선을 한번 그어 놓습니다. 네, 이거는 수평선이 될 거예요. 파도가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형태는 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어두운 곳이 되겠죠. 이렇게 말아가니까. 자, 윗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가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좀 파도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파도는 여기 있다고 볼게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파도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파도의 윗부분이에요. 떨어지는 아랫부분은요. 여기서부터 살짝 이런 식으로 조금 지그재그 형태를 갖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파도예요. 이게 어떻게 파도지? 이번에는 작은 파도가 이제 힘을 다해서 일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말아 올라 갑니다. 아직까지는 형태만 잡았어요. 이 쉐입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네, 해칭으로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파도부터 해결해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형태적으로는 가만히 보면 이렇게 파도가 말아 올라간 거잖아요. 여기는 어둡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다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효과는 그냥 해칭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까맣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계속 해칭으로 이런 데부터 먼저 해 놓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겹치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칭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까맣게 나옵니다. 이런 느낌이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데는 공간이 작으니까 해칭보다는 그냥 이렇게 까맣게 해도 됩니다. 예, 그러나 요 가이드는 그대로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데서 조금 느낌이 살아나는 거니까요. 그림의 느낌이 이런 곳에서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까만 곳은 아주 까맣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처럼 해도 돼요. 자, 이런 데는 더 까마겠죠? 이렇게 명암을 구분해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진한 해칭을 쭉 이어서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어둠이 사라지는 곳은 조금씩 넓게 해주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가주셔야지 자연스러운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넓게요. 이렇게 넓게 가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그림자가 확실히 져야 할 부분들 이런 것만 더 이렇게 표현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입체감이 생깁니다. 다시 여기가 좁아지면서 작은 파도를 만납니다. 작은 파도를 만났으니까 여기는 다시 이렇게 해칭을 통해서 진한 파도의 그림자를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넓어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파도의 아랫부분 좀 더 진해야 될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앞쪽은 얼기설기 조금 이렇게 패턴만 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파도를 만들었는데 위쪽이 해결돼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바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여기는 굉장히 좁게 가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끊고 또 가고 끊고 가고. 네, 끊어 주십시오. 이걸 다 한 번에 연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바다를 표시해 놓으면 파도의 이 포말 부분은 아무래도 하얀색 포말의 느낌을 더 잘 보여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점점점 좀 찍어서 이렇게 파도의 포말의 느낌을 조금 더 그냥 느낌 있게 부서지는 파도의 느낌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응용해 보죠. 쿵짝짝 쿵짝짝 하늘이에요. 배웠어요. 이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에서 찾으시면 돼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4가지 중에 첫 번째 파도 치는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도 치는 바다. 똑같이 수평선 두고요. 여러 개의 파도 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면 자, 연필로 쉐입을 먼저 잡아야겠죠? 자연스럽게 위쪽이 있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파도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위에 흘러가고 이렇게 이런 파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멀리 있는 파도가 살짝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주 작게도 있을 거예요.
네, 그 앞쪽에 이렇게 그 앞쪽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을 가졌는데 포말은 여기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없어졌다가 여기에 포말이 일어나고 끝까지 가죠. 자, 이 부분이 포말이에요. 자, 이렇게 가고, 자, 앞쪽에는 이제 뭔가 좀 큰 포말이 파도가 이제 세진 거죠. 이렇게 끝나고요. 작게 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말을 그릴 곳을 미리 범위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0.3mm 활용해서 그대로 그으시면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니까. 자, 지금부터 좁게 그냥 그는 거예요. 웬만하면 폭의 간격 유지하다가, 자, 포말 그릴 곳을 만나면 이렇게 띄우세요. 자, 나중에 여기다 입체감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포말 그대로 유지해서 갑니다. 손 아프라. 와. 자, 보세요. 느낌이 조금 나죠? 먼 바다부터 치는 파도, 원근감도 느껴지고, 진짜 바다 보는 것 같죠? 야, 펜 하나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덜 됐어요? 그림자 처리가 덜 됐죠? 예, 파도의 이 그림자 처리요. 그러니까 그것만 더 한번 신경 써서 가볼게요. 파도의 아랫부분에 그림자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제 메인 파도에 왔습니다. 자, 하늘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러 개의 파도가 있는 원근감이 있는 바다를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입니다. 바위를 먼저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얘도 중간쯤 돼서 수평선을 하나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어 놔야 자신감이 생겨요. 자, 거기에 맞춰서 또 반쯤 이 정도에서, 예, 이렇게 갯바위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갯바위가 있을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쉐입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지는 거니까 여기는 조금 더 지그재그스럽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좀 팍 하고 터지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형태를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먼저 쉐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를 피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저기서부터 바다를 먼저 긋습니다. 하얀색 포마를 더 강하게 보이게 하려면 바다가 조금 더 명도가 어두워져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빛을 머금은 새하얀 포마를 표현하려면 바다는 더 어두워져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빛은 어둠으로 그립니다. 이제는 이 너머에 하늘이 중요하죠. 하늘도 있어야 이 포말이 하늘로 팍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늘도 똑같이 그립니다.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거 한번 그려볼까요? 네 번째는 등대에 부서지는 파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등대를 그려야 되잖아요. 자, 등대를 가운데다 한번 그려 놓고요. 자, 등대는 아주 심플하게만 그려도록 하겠습니다. 팍 하고 부딪히는 거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힘의 방향이 좀 보여지는 거죠. 이 나무 그리는 거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그럼 요걸 따라서 그어주면 되겠죠. 네, 그냥 한번 쭉쭉 그어 볼게요. 자, 윗부분은 조금 여유롭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대에 부서지는 파도는 자유곡선의 해칭을 좀 활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분위기가 막 바람이 불고 막
그 파도는 엄청 치고 이 혼돈스러운 상황에 마치 나는 흔들리지 않아 등대가 중앙에서 힘을 내고 있는 것, 이런 느낌을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긋게 되면 이런 느낌 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바다 가서 그냥 사진 찍고만 오지 마시고 원하는 것 6가지 중에 하나를 꼭 그리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을 잘 나는 방법, 바닷가 가셔서 그림 한 점 펜드로잉으로 그려 오시지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